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잘 될 것 같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벨리곰. 이게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벨리곰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 5가지 정도 꼭지를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벨리곰의 인지도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백허, 그리고 세 번째가 홀더 혜택, 네 번째 검증된 운영 주체, 그리고 마지막은 기대감. 이렇게 총 5개의 꼭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벨리곰 인지도입니다. 벨리곰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구독자 수가 5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만 단위의 조회수를 계속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고, 정말 잘 나온 것들은 이렇게 430만에 가량 되는 조회수가 나온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쇼츠 영상 하나 올라온 거는 3개월 전인데 한 320만에 가량 조회수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사진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타워 앞에 그 광장이잖아요. 잔디광장.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잔디광장 그 사이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구경하러 서 있고, 심지어 이게 뉴스 기사에도 났죠. 러버덕 기록 깬 벨리곰 80만 명 몰렸다. 이제 올해 4월 기사인데요. 이 벨리곰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인증샷 찍으러 가는 그런 성지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벨리곰 인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또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블레이드라는 그 유튜브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채널의 성장세거든요. 보면 이제 구독자 수 증가 추이와 이제 조회수 증가 추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54만 2천 명의 구독자를 좀 달성한 상황이고, 조회수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벨리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요소의 강력한 백허를 말씀드렸는데, 벨리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데 홈쇼핑에서 이제 사내 벤처에서 탄생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롯데 홈쇼핑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네, 롯데 그룹이 있죠. 롯데 그룹. 롯데라고 하면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끝났지, 뭐 더 설명이 더 필요한가? 이 정도 백허를 들고 있는 NFT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쵸? 대기업이 붙어 있는 NFT는 많지 않아요. 뭐 신세계 푸빌라 정도, 그 정도가 떠오르네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롯데 그룹의 그 계열사 소개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식품, 유통, 관광, 서비스, 화학, 뭐 건설, 제조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계열사들을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가져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쪽 식품, 유통, 관광 이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카테고리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계열사들이 있다, 롯데그룹 산하에. 근데 여기에서 이 롯데 홈쇼핑이 본진이죠, 본진. 자, 근데 좀 가만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롯데 홈쇼핑이 본진이긴 한데 다양한 계열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 조금 다른 계열사에 저기 좀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조금 도움을 줘라라고 지침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카테고리 안에서 뭐 식품이나 뭐 다른 유통 계열사나 관광 쪽은 그래도 좀 뭔가 엮일 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진에서 이제 다양한 다른 계열사들로 좀 멀티 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야 좀 대기업의 위상에 맞는, 그래도 최소한 롯데 이름을 달고 나오는 프로젝트인데 그 정도 위상에 맞는 좀 홀더 혜택,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면 홈쇼핑만으로는 살짝 좀 부족한 감이 있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출시된 프로젝트 중에 신세계에서 이제 푸빌라라는 프로젝트를 또 런칭한 게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롯데 홈쇼핑을 본진 삼아 이런 식품, 유통, 관광 카테고리 계열사들로 멀티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홀더 혜택이잖아요. 그런 계열사들을 그럼 끼고 뭘 할 거냐. 일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총 4가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벨리 패스가 하나 있고 파티, 세일, 굿즈 이런 식으로 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패스는 8월 4일 날 디스코드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였어요. 롯데월드 홀더 독점 이용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롯데월드가 북적북적 하잖아요. 사람 메어 터지고 막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막 2시간 줄 서야 되고. 근데 홀더들만 독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이용권을 좀 발급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날에는 홀더들만 와, 벨리검 홀더들만 롯데월드를 이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이용권을 주려는 생각인가 봐요. 근데 그거를 홀더 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동반인 포함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하고요. 야, 진짜 롯데월드 한번 애 데리고 가면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벨리곰 홀더만 이용해라 그러면 방문할 수 있는 인원수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줄 서는 시간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혜택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벨리 파티는 아직은 구체적인 혜택이 공개는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홀더만을 위해 통째로 빌렸다. 뭘 빌렸을까? 뒤에서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벨리 세일, 홀더만 살 수 있다. 뭘 살 수 있을까? 굿즈. 이거는 뭐 굿즈는 뭐 굿즈겠죠. 홀더만 가질 수 있는 별도의 굿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요 파티랑 세일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좀 예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걸까? 벨리 파티, 홀더만을 위해 통째로 빌렸다. 뭘 빌렸을까? 이거를 좀 예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린 다시 계열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다시 가져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빌렸대요. 그리고 파티를 한대. 파티와 이제 뭔가 빌리는 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식품과 유통은 살짝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눈에 띕니까? 남은 게 여기잖아요. 여기 관광. 관광에 보면 계열사가 이제 이렇게 있죠. 롯데호텔, 월드, 리조트. JTB는 아닐 거고. 그럼 이제 보면 롯데월드는 이미 벨리패스로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거. 남은 거는 호텔과 리조트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는 거죠. 뭘까? 홀더만을 위해 통째로 빌렸다. 롯데호텔 또는 리조트에서 홀더 파티를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홀더만을 위해서 뭔가를 빌렸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빌릴 만한 데가 호텔 또는 리조트 말고 없잖아요, 여기에. 설마 뭐 롯데 백화점 뭐 면세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호텔 또는 리조트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건 이거죠. 그냥 이렇게 홀더 파티만 하고 끝나나? 그건 좀 약한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죠. 홀더 파티로만 끝내기에는 살짝 약하다. 신세계 푸빌라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내기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죠. 그 외적인 홀더 혜택을 슬쩍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고요. 머리 벗겨질라나?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거만 하고 땡치기에는 좀 약하다. 롯데 이름값이 있는데 설마 여기서 끝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벨리세일 보죠. 벨리세일. 홀더만 살 수 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째려보는 거죠. 어떤 걸까? 식품, 유통, 관광 중에 일단 관광은 얘기했으니까 여긴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식품과 이제 유통이 남았잖아요. 여기 중에서 뭘까? 일단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식품 쪽에 롯데 제과, 칠성음료, 푸드 그리고 유통에는 롯데 백화점 그리고 사실은 롯데 면세점까지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놨다가 지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면세점은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면세점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좀 양심에 걸려서 지웠고요. 일단 이렇게 4개의 계열사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식품 쪽에는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F&B 상품권 주지 않을까? 이건 예상인데 이 예상의 근거는 또 있어요. 신세계 푸빌라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롯데도 후발주자 입장에서 뭔가 비슷한 혜택 또는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신세계보다는 못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비슷한 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는 이제 롯데 백화점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푸빌라에서 사은품 참여권 뭐 20%, 뭐 7%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해서 제공하는 게 있었고 발레 파킹도 제공하고 그런 혜택들을 제공을 했었잖아요. 아마 뭐 롯데도 백화점이 있으니까 비슷한 구성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벨리곰 굿즈, 홀더만 가질 수 있는 굿즈를 제공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 본진 롯데 홈쇼핑에서 해도 뭐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엮을 곳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벨리곰 굿즈들에는 뭐가 있지 하고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 핸드폰 케이스, 뭐 양말, 슬리퍼, 심지어 이런 밀키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종류의 굿즈들이 있다. 그리고 벨리곰 자체 홈페이지에서 파는 굿즈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지가 이제 관건이지, 홀더에게 제공할 굿즈는 뭐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소인데요. 검증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FSN이 있고, 이제 핑거랩스가 있고, 핑거버스가 있습니다. FSN은 뭔가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이죠.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그리고 핑거랩스는 뭐냐면 FSN의 자회사이자 핸드 스튜디오의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핑거버스는 NFT 프로젝트 기술 및 운영 지원을 하는 이 핑거랩스의 또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핑거랩스에서 런칭한 NFT 프로젝트가 뭐예요? 선미야 클럽.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죠. 근데 왜 벨리곰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FSN 얘기하고 핑거랩스 얘기를 하고 핑거버스 얘기를 했을까? 벨리곰 운영을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 기술 및 운영 지원을 이 핑거버스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 이 선미야 클럽이라는 성공적으로 민팅을 마무리했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NFT 프로젝트에 대한 노하우가 잔뜩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한다? 벨리곰에 쏟아붓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 능력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조금 지나간 사건이긴 한데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참 계속 사라지지 않는 좀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NFT의 신에 있다 보면 툭하면 해킹 이슈가 터집니다. 선미야 클럽도 얼마 전에 그 머니타이거라는 NFT 통해서 해킹 이슈가 터졌었어요. 홀더 몇몇 분이 이제 해킹을 당한 거죠. 2022년 7월 19일 날 이런 공지가 올라옵니다. 머니타이거 NFT, 이게 이제 스캠 NFT였는데 여기에 낚여서 8개의 미아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 다음 조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매물에 대해서는 해킹 신고하고 오픈시에 매물 잠금 및 지갑 주소 밴을 요청하고, 그리고 바로 메타데이터 수정해서 이건 해킹된 NFT다라고 오픈시에서 바로 보이게끔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남깁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주소로 원복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추적에 들어갈 겁니다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원상 복구가 안 됐어요. 자정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런 공지가 올라옵니다.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히스토리 밟아갑니다. 이제 해커의 지갑이 어떤 거였고, NFT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고, 이건 누구 거였고, 이제 쭉쭉 추적을 들어간 거죠. 그 내용들을 쭉 공지로 올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경고를 하죠. 그리고 3일이 지난 7월 23일 이런 공지가 올라옵니다. 보이십니까? 머니타이거에게 해킹당한 8개의 미아가 원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픈시와 팔라에서 정상 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쪽 분야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해킹을 당한 NFT를 원주인에게 복구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원주인에게 NFT를 돌려준 전 세계 거의 뭐 최초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 운영을 잘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벨리곰 프로젝트를 누가 운영한다? 네, 이 운영팀, 이 핑거버스에서 벨리곰 프로젝트의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운영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기대감인데요. 기대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계속 제가 신세계 푸빌라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게도 롯데 벨리곰이 NFT를 하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런 구도가 뭐 의도하고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도가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푸빌라 대 롯데 벨리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대기업의 좀 자존심 싸움으로 좀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 벨리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본인들이 후발주자잖아. 그쵸? 그러면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대기업이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기업에서 굳이 NFT를 후발주자로 진입을 했는데, 신세계 푸빌라와 비교될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보다 못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진입을 안 했겠지. 설마 내가 여기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는데 푸빌라보다 못한 평을 들으면서 굳이 이 분야에 들어오려고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진입하지도 않을 거고, 진입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뭔가 한 방이 있다, 그런 게 없고서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핑거버스가 위탁 운영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다 라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봤냐면 이거예요. 벨리곰은 핑거버스 입장에서도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프로젝트다라고 좀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핑거벅스, 그러니까 선미학 클럽 측에서 최초로 위탁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란 말이죠. 원래 선미학 클럽이 최초에 런칭했을 때는 핑거버스가 아니라 핑거랩스만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선미학 클럽이 점점 잘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콜라보 요청이 많아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기획과 운영 이쪽을 좀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핑거버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게 롯데라는 대기업의 프로젝트다?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이거는 핑거버스 측에서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그 다음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더 많은 콜라보와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롯데 측에서도 신경 쓰는 것만큼 핑거버스는 결국 핑거랩스고 핑거랩스는 결국 FSN이죠. 이 기업들에서도 이 벨리곰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할 거다라는 부분이 조금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 벨리곰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5번째 이유였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얘기들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일단 총 5가지의 꼭지를 꼽았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인지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54만 유튜버라는 거고, 두 번째 백허는 이제 롯데 홈쇼핑이 본진이지만 여기를 비롯한 다양한 롯데 계열사들이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거고, 홀더 혜택은 롯데 계열사들의 이제 전반적인 혜택들이 제공이 될 거다. 운영 주체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해킹당한 NFT까지 되찾아주는 철저한 친홀더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감은 롯데는 신세계를 이겨야 되고 핑거버스는 벨리곰이 잘 돼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 프로젝트는 안 되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처럼 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프로젝트 소개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이벤트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기다리셨을 그 시간이죠. 자, 에어드랍 2개, 확정알이 5개, 경정알이 15개 가져왔습니다. 조건은 5개입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벨리곰도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톡방 있죠? 1번 방이나 2번 방 아무데나 들어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코드 입장하고 트위터 팔로우도 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은 구글 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구글 폼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퀴즈가 하나 있어요. 퀴즈.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정말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퀴즈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다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 월요일에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벨리곰 프로젝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젝트 들고 다시 한번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